안녕하세요. 부토리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금 서울 25개구랑 경기도 12개, 이런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할 때 무조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프로세스랑 여러분들 지금 주의해야 될 점, 지금 상승기잖아요. 집 살 때 매도인이 가격을 막 올리고 있어요. 이때 주의해야 될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수강생분 사례인데요. 지금 막 제가 이 주제를 찍으려고 했는데 이 당일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보여드린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집주인이 2천만 원을 올리겠다고 한 거죠. 왜 올리려고 했느냐? 아파트 가격이 이제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토어제 승인 받고 한 달 정도 좀 안 되게 지났는데 갑자기 실거래가가 원래 5억 2천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실거래가 5억 5천에 뜬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도자인 이분이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2천만 원.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디 단지 1단지 오늘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당일에 2시간 전에 매도인이 갑자기 2천만 원을 올려서 판다고 하는데 이제 다른 매물은 이제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받아들여서 사는 게 맞는 건가요? 다 받아들여서. 첫 계약이라서 이런 경우도 있는지 여쭤봅니다. 이게 집을 처음 사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상황에서 많이 헷갈리거든요. 왜냐면 당연하죠.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5억짜리인데 갑자기 2천만 원을 올려달래요. 중고차 한 대 값이거든요. 이게 갑자기 일반인한테 2천만 원이 조달이 되는 것도 의문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도 내가 금액을 맞춰가지고 이 돈을 샀는데 이 아파트를 산 건데 갑자기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죠.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토요일에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매도인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자꾸 미뤘대요. 근데 갑자기 몇 시간 전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딱 이 단어를 볼 때부터 뭔가 싸했어요. 정말 코로나에 걸렸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미루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계약서를 쓰기로 만나기로 한 당일 거의 1시간 전인가요? 중개사 통해서 자기 2천만 원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매도인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예의를 좀 많이 벗어났다. 이때 중요한 거는 중개사분 역량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 중개사분도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 정말 잘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저기 뭐 바카스 들고 가면은 뭐 잘해주겠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이런 상황인데 이걸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토어제가 뭔지 이 계약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요런 곳에서 내 집 마련 하면은 무조건 이 토어제 허가를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건 맞고요. 경기도 12개 시라면은 뭐 광명, 성남, 수원에서도 예를 들면 권성구는 제외가 됐고 장안구, 뭐 팔달구 뭐 이런 곳 살 때 안양시 동안구 이런 곳들은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7억 아파트를 예시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조건이 잘 맞아서 계약을 한다고 중개사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 계약할게요. 이때 약정금의 일부를 입금을 하게 됩니다. 이 약정금이라 함은 마치 가계약금과 같아요. 우리가 계약을 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토어제는 이 많은 산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 입장에서도 매도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매수자 입장에서도 계약서 작성하기까지 너무 기다림의 시간이 기니 그 사이에 약정금이라는 거를 넣게 돼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약정금을 4천 원을 걸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일부인 2천만 원만 거래를 하는 겁니다. 넣는 거예요. 이체를 하는 거예요. 매도자한테. 그럼 약정금을 입금하고 7일 이내에 약정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조율이 가능해요. 뭐 어차피 돈도 입금이 됐고 가능하면 날짜를 빨리 맞춰서 약정서를 쓰면 되고요. 다음으로 토어제 구역이기 때문에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구청에다가. 이거를 매수자가 할 수도 있고요. 법무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자가 하게 되면은 리스크가 하나가 있죠. 매수자가 서류를 준비해야 될 게 거의 막 7가지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랑 매도자랑 돈을 좀 부담을 해서 법무사한테 맡깁니다. 이런 경우 보통 한 10만 원 정도 매도자 부담으로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법무사가 신청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한 업무일 기준으로 15일 정도를 기다립니다. 이게 업무일 기준으로 15일이기 때문에 거의 3주거든요. 평균 2주라고 하는데 한 달 내외로 승인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토어제 승인이 되고 나면 7일 이내에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때 계약금은 약정금을 포함해서 넣는 거죠.
이때 약정금을 4천만 원을 넣었다면 계약금은 7억의 10%인 7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뺀 3천만 원만 계약 당일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토어제 신청했던 기간, 승인 기간 이런 거를 염두를 해서 중도금 일자를 잡게 되겠죠. 예를 들면 12월에 토어제를 신청을 했어요. 약정금 넣고 토어제 신청하고 1월에 이제 승인받고 계약서를 쓰게 되면 보통 이 이후에 중도금을 잡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간을 설정해서 중도금을 잡고요. 그리고 잔금을 세팅하게 됩니다. 잔금 날짜를 맞춰서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되겠죠.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약정금의 일부를 입금할 때 이거를 절대 2천만 원만 넣으시면 안 돼요. 이게 매도자 입장에서는 상승기가 더 많이 지속될 것 같아서 불안하니 적게 넣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배액배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중도금이 입금되기 이전까지는 매수자가 원하면 계약을 취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돈을 일부 물어서. 그래서 그걸 배액배상이라고 하는데 2천만 원만 입금을 했을 때에 가격이 예를 들면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 1억이 올라버려요. 그러면은 이분은 약정금의 일부를 포기하면서 매도자가 2천만 원, 저 포기할게요 하고 이 계약을 취소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과 약정금의 경우는 가능하면은 많이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7억 아파트라면 적어도 5천만 원 이상은 넣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상승기 주의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승인까지 받았는데 매도자가 금액을 올리는 경우 예방하려면 가계약금, 약정금을 최소 6천만 원 이상 받도록 합니다. 최소 5천만 원 이상 넣으시면 되고요. 배액배상 이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5억 2천만 원에 실제로 거래를 했는데 이분 사례는 아닙니다. 5억 5천만 원에 실거래가 뜬 게 있는 거죠. 이분이 5억 4천만 원 가격을 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미 있었는데 어쨌든 5억 5천만 원으로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자가 이런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이제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은 넣읍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매도자가 실제로 금액을 올렸고 이게 500만 원이라도 예를 들면 올려서 받는다고 거래가 된다고 치면 수정 신청을 매수자가 또 하게 돼요. 이때 가격 변동이 될 때 이거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허가 변경 신청서를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자금 조달 계획서 이거 여러분들 수도권 지방이든 일정 금액 이상이면 다 이거 작성을 하거든요. 수도권은 그냥 웬만한 아파트는 그냥 다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1력짜리 아닌 이상. 그래서 이걸 작성을 하는데 이거 작성해 놓은 거를 잘 보관을 하세요. 이게 한번 작성해서 내고 나서 사진을 찍어 놓든 자료로 남겨놔야지 이게 나중에 또 날아올 수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아파트를 이제 20대에 이제 몇 채를 매수하고 나니까 아파트 매수하고 이게 또 날아왔어요. 다시 내라고. 다시 너 출처 조사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이제 저장해 두시면 좋고요. 승인을 이제 기다려요. 주말 제외 평균 2주. 매도자가 계속 가격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이때 중요한 거 확약서 받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갑자기 계약하기 뭐 30분 1시간 전에 계약할게요, 계약금 올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분은 만약에 또 이 수정 신청을 했는데 그 사이에 한 달 동안 또 금액이 올라요? 그러면 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약서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중개사 통해서 얘기해서 개인 간의 서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증액해달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서명을 받아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요거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법무사비가 추가로 들어요. 아까 우리 앞에서 10만 원씩 부담됐던 거 있죠? 요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하셔야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거는 매도자 상황도 이해가 되고요. 매수자 입장도 이해가 돼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집을 살 때 뭐 5천만 원, 1억 이렇게 여유를 두고 사는 경우가 정말 없거든요. 정말 끌어다가 대출도 되는 한도 내에서 다 끌어다가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2천만 원 중고차 한 대 값을 올려버리면 이거를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 매도자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금액이 갑자기 3천만 원이 실거래가 높게 찍히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중개사분 역할이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살 때 여러분들이 중개사분들 성향을 정말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분이 내 의견을 잘 들어주는 분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공동중개가 아니고 단독 물건인 경우는 이분이 매수자한테도 돈을 받고 매도자한테도 돈을 받고 뭐 7억, 8억 아파트 경우에는 한 400만 원? 안 되게 한 300만 원 정도 중개사비를 받을 텐데 그럼 이분이 양쪽에 60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도자 입장과 매수자 입장을 정말 조율을 잘 해줘야 돼요. 이거는 이분의 역할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가 좀 되게 하려고 딱 봤는데 매수자가 막 어리숙하고 잘 모르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2030 이렇게 어린 분들 혹은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이거 원래 이렇게 했어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저도 정말 많이 들어봤고 저도 약간 나이대에 비해서 투자도 많이 했지만 제 나이대에 비해서 또 어려 보이기도 하고 좀 어린 친구잖아요. 부동산 거래하는 분들 뭐 나이 많은 분들도 많은데 어려 보이기 때문에 뭐 50대 40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되게 뭐 이렇게 뭐 본인이 이렇게 휘두르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랑은 좀 가능하면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사람 봐가면서 거래하는 분들. 근데 물론 좋으신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개사라는 분들은 결국에는 양쪽을 조율을 해가지고 거래를 성사시켜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게 목적인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들의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게 당연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면 뭐를 느끼게 되냐면 그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도 있죠.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게 돼요. 그 사람 어떤 본성에 대해서 밑바닥까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되게 착하고 정말 멀쩡한 사람도 이 돈이 눈앞에 있으면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 더 꼼꼼하게 여러분들 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도 하시고 잘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토어즈 프로세스랑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하나 더 있어요. 약정서를 이제 쓰기 전에 요 2.5번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2.5번. 뭐가 생기냐? 세입자 있는 분들 있죠? 세입자 있는 분들은 뭐를 받아야 되냐면 전세 퇴거 확인서 이거를 세입자분한테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명도를 이 집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음 매수자가 실거주하는 거를 명도를 이제 매도자가 책임지는 거. 요 부분이 하나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중개사분들이 보통 이걸 도와주시는데 요 서류도 꼭 챙겨야 된다는 거죠.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